봄봄 기출문학의 패턴 OT입니다. 자, 우리가 강좌의 OT를 본격적으로 말하기 전에 일단 어제 수능이 끝났어요. 당연히 우리는 2호 수능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만 1, 6 수능 개념 강좌는 이런 걸 이래서 배울 거예요 라는 것들을 확신을 갖고 들어갈 수 있거든. 그래서 작년 수능에 대한 분석을 간단하게 얘기하고 자, 본격적으로 강의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2호 수능 정말 중요한 게 2호 수능은 딱 보면 두 가지의 포인트만 집중해도 올해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를 그냥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어. 자, 일단 두 가지를 먼저 짚어볼게요. 자, 2호 수능에서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는 두 가지야. 첫째는 교육부의 브리핑이 있었다. 교육부가 우리는 수능을 이렇게 냈어요. 그리고 이 출제의 기조는 바뀌지 않습니다. 일관되기 때문에 올해 수능은 내년에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지. 2, 4 수능 때도 똑같았어. 자, 일단 첫 번째는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를 한번 확인해보자. 출제자는 수능을 이렇게 낼 거야. 우리 이렇게 냈어. 그래서 어려웠을걸? 이걸 출제자의 말로 들어보면 가장 오피셜이지. 그지? 그리고 우리에게 또 중요한 건 두 번째거든. 두 번째는 실제 수험생들이지. 이렇게 냈어요라는 건 오피셜이고 실전에서 실제로 체감하는 것들은 수험생은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 두 번째로는 2호 수능을 봤었던 수험생들이 특히나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었는지 알아야 돼. 일단 작년 수능의 반응이 중요한 이유는 결과나 점수, 등급 컷은 안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포인트에서 어려움을 겪었지? 그 어려움을 없애 나가는 게 우리 1년 동안 학습의 방향이 돼야 되거든. 그죠? 그래서 선배들의 어려움을 확인해보고 이걸 통해서 개념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기준을 잡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삥 돌아가지 않고 가장 지름길로 수능까지 바로 갈 수가 있어. 자, 일단 첫 번째, 일단 교육부의 브리핑의 핵심적 키워드는 요거야. 첫째, 변별력을 어디서 두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지문보다 문항과 선지의 변별력을 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잘 생각해봐. 너가 이 개념 강의를 들으려고 OT를 켰을 때 수능 문학을 공부할 때 머릿속에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 작품을 공부해야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지. 그지? 근데 그게 평가원 오피셜에 따르면 작품은 문항과 선지의 변별보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작품을 공부하고 이 정보를 알아간다? 그건 내신식에 가깝지 수능식이 아니라는 거야. 자, 그래서 작품에만 몰빵하는 학습은 이미 수능적이지 않다. 이걸 언제부터? 개념에서부터 잡아가야 돼. 쌤, 작품을 알고 정보를 알다 보면 언젠간 실력이 올라가서 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걸 선배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 선배들이 자, 어떤 부분에 어려움을 느꼈는지는 첫 출발부터 수능적이지 않았기 때문이야. 자, 일단 두 번째는 비연계와 낯선 작품이 있지. 자, 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계도 작품을 안다고 풀 수 있나? 없어요. 그래서 연계 무용론이란 말이 왜 나오는 거야? 작품 몰빵이기 때문에 연계 무용론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수능식의 핵심은 작품을 평가원의 패턴에 따라 선택지에 출제되는 정보에 따라서 학습하는 게 수능식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비연계와 낯선 작품 나왔을 때 당연히 어려움을 더 많이 겪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제 수능 끝나고 쌤이 14일 날 어제인데요. 반응들이 뭐 되게 많았는데 다 취합은 하지 못했지만 일부를 봤을 때 일단 문학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아. 얘들아, 문학에 대해서 특히 뭐 현대시 세트에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런 반응들 많았습니다. 일단 오답률만 봐도 확인할 수 있고 실제로 그 부분에 변별점을 줬다고 발표를 하지. 거기에 딱 걸렸다는 거야. 근데 쌤이 총평에서도 이 문제 설명했거든? 총평에서. 한번 총평을 또 확인하시고 해설 강의도 꼭 한번 확인해보자. 작년 수능을 알아야 올해 수능을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반응들이 많이 나오는 게 올해만 그렇지 않았어. 얘들 작년엔 불수능, 그지? 불문학이라고 했단 말이지. 작년에 반응은 더 했겠지. 작년에 9평 끝나고도 더 했겠지. 수험생들은 정말 수능이 다가왔을 때 더 문학은 찝찝함을 갖고 있어. 찝찝함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내가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고 강의를 다 듣고 풀커리 타고 기출문제 안 푼 게 없는데 사설까지 거의 다 풀고 들어가잖아. 근데도 찝찝한데? 왜냐면 수능 때 처음 보는 작품들을 내가 풀어낼 수 있을까? 이 마음이 늘 있거든. 심지어 재수생들은 더 잘 알고 있을 거야. 재수 N수를 하는 학생이라면 그런 아쉬움을 작년에 분명히 느꼈기 때문에 많은 재수생들은 개념 강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이게 사실 되게 이상한 거잖아.
왜냐면 개념부터 1년을 이미 학습했기 때문에 아는 건 진짜 많아. 근데 개념을 다시 들어야지라고 생각한 이유는 하나야. 내가 수능식으로 공부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지? 그래서 수능의 강의라고 해서 수능의 기출을 내가 공부했다고 해서 정말 수능식이다?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안타깝고 그 부분을 우리는 개념 때부터 그런 아쉬움을 바로 없애주는 강좌 쌤이 본본 문학이라 확신하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이유는 수능의 특징을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 출제 경향 유지, 출제 패턴의 일관성 요 말이 안 와닿지 하나도. 아, 쌤 늘 나오는 말인 것 같은데요. 수능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지? 수능 출제 패턴의 일관성. 아, 당연히 일관적이겠지. 뭐 가변적이겠습니까? 근데 자, 우리가 강의를 듣고 나면 아, 패턴이라는 게 한마디로 시는 시를 해석하는 방식, 소설을 해석하는 방식, 보기를 접근하는 방식, 선지를 판단하는 방식, 어떤 것들을 평가원이 출제하는구나라는 걸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게 패턴을 내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야. 내가 강의를 들었어. 뭔가 배웠어. 근데 평가원은 오케이, 평가원의 시는 이런 걸 물어보는구나. 평가원 소설은 이걸 출제하지? 그걸 말할 수 없다? 그거는 개념을 배운 거지 수능 개념을 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쌤은 강의에서 문학 강의를 듣고 나면 명확하게 평가원은 수능 문학에서 이런 부분들을 출제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학습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다져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하나의 본본 강의만 들어도 스스로 설명할 수 있게끔 명확한 패턴을 갖게 될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은 추상적이겠지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강의에서 아주 확실하게 학습할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강의를 열심히, 문제를 열심히 풀었어도 수능 때 이런 아쉬움을 겪는 이유는 이제 수능의 특징, 수능식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일단 수능식이 그럼 뭐 따로 있나요, 쌤? 쌤이 처음에 수능 강사를 준비할 때 쌤도 수능에 대해서 논문을 통해 쌤이 공부를 했었어, 처음에. 그래서 논문, 평가원 단행본, 논문들 이걸 다 보고 정리하고 분석하고 기출에 적용하는 시간이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매일매일 이것만 했는데도. 그 결과를 쌤이 아주 간단하게 표로 보여준다면, 자, 일단 우리는 학습할 때 특히나 문학은 내신식으로 많이 학습을 해요. 일단 내신식 학습이라는 건 내가 작품을 보통 꼼꼼하게 이 작품을 마치 학교에서 다만 약간의 스킬을 섞어서 깊이 있게 배우지. 그걸 확인하는 시험은 내신이야. 근데 수능은 이 중요한 키워드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일단 수능의 핵심은 뭐냐면 적용하고 예측하는 시험이라고 되어 있어. 일단 적용하고 예측하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돼야 될까? 한마디로 내가 여기 있는 문제를 다음번에 작품은 바뀌잖아. 내용은 다 바뀌잖아. 선택지도 다 바뀌잖아. 보기도 다 바뀌지? 하지만 적용할 수 있으려면 이 내용들을 관통하는 일관된 패턴이 그래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는 시험이 바로 수능이라는 거야. 그래서 수능의 논문들을 보잖아요. 키워드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기출군이라는 표현을 써. 지문군, 선지군, 심지어 선지의 규칙이란 단어를 씁니다. 얘들아 문학, 국어 애매하지 않아요. 왜냐면 얘는 시험이거든. 시험은 아주 명확한 일관된 규칙을 적용하는 걸 확인하는 게 심지어 수능 시험이야. 그래서 일단 수능 시험의 핵심은 하나의 작품, 하나의 지문을 가지고는 절대 수능을 말할 수가 없어. 이 하나의 기출, 하나의 작품들을 다루는 데서 그치고 그 정보를 아는 데서 그친다면 그게 내신식인 거지. 아무리 수능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수능을 학습한다는 얘기는 시군을 관통하는 명확한 패턴이 머리에 확실해야 됩니다. 이 하나의 패턴을 가지고 이 하나의 명확한 틀을 가지고 모든 시에 적용할 수 있는 힘, 그걸 갖추는 게 개념 강좌의 목표인 거야. 우리 강의의 목표는 좀 알겠지? 그래서 쌤은 늘 고전시가 군, 강호시가 군, 늘 묶어서 설명합니다. 이 하나의 작품을 물론 수업 때는 수업 때 막 100개를 보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를 통해 100개를 관통하는 기준을 학습하는 게 그게 수능식 강좌이기 때문에 개념은 쉬워서 강의가 개념이 아니야. 개념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개념이야. 이걸 이제 확장하고 심화하고 펼쳐나가는 게 그게 체화거든. 얘들아 체화라는 건 같은 걸 계속해야지 체화가 되지
매번 작품과 내용과 기출이 바뀌고 설명이 바뀌는데 어떻게 체화가 되겠어? 체화의 핵심은 명확한 기준을 갖추는 데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재는 기출 문학의 패턴을 학습하는 강좌야.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작품에 대해서는 방금 쌤이 설명한 것처럼 작품군을 이제 학습하는 명확한 패턴을 학습해야 되고, 중요한 건 일단 선택지. 쌤 파이널 강좌가 지금도 오픈돼 있지만 문학 선지 강좌, 독서 선지 강좌. 쌤은 유일하게 선지 강좌가 있어요. 선지만 몰빵하는 강좌야. 올해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잖아. 독서 7번, 8번, 독서 13번. 난도가 높았던 이유. 선택지에 변형이 많아서다. 그래서 그냥 읽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골랐더라면 함정에 많이 빠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일단 우리가 문학 독서 선지 강좌에서 다뤘던 게 바로 선지 변형이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본범에서는 큰 패턴을 다루고, 큰 패턴은 선택지와 무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념이지만 이 선지 판단과 선지의 자격 있는 정보, 얘들아 자격 있는 정보라는 말 들어봤어? 이거는 논문을 분석하지 않으면 절대 발화할 수 없는 단어야. 보통 선택지는 판단이라고 하지. 선택지를 고르고 넘어가죠. 선택지를 결과처럼 치부하지만 사실 선지는 결과가 아니라는 거. 일단 선택지는 조건입니다. 조건. 선택지에 자격 있는 정보들을 보잖아? 한마디로 선지는 랜덤하지 않다는 얘기야. 자, 선택지 자격 있는 정보들을 보면, 아, 그래서 내가 시를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그래서 소설을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그래서 수필은 이 포인트를 찾아야 문제를 맞힐 수 있구나. 선지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이 유기적인 부분들이 본범에서는 조금 그래도 수월하게 누구나 따라올 수 있게 다룰 거야. 첫 강좌니까. 이게 점점점 심화되고 이 부분들이 구체화되는 게 이제 이후의 커리들이 될 거니까 본범에서 쌤이 이 선택지에 자격 있는 정보들까지 명확한 패턴들, 요 작품과 선지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문제는 당연하죠. 세 가지의 포인트를 중심으로 다루는 게 이제 우리 강좌니까 첫 출발부터 가장 지름길로 가장 수능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자. 아, 그리고 일단 이 얘기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거는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얘기인데, 자, A 모 시인이 계셨어요. 일단 이 시인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일단 수능과 평가원에 작품이 한 4번 넘게 출제가 됐었어. 그리고 교과서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분이셔요. EBS에도 뭐 거의 매년 연계됩니다. 작년에도 연계됐고. 근데 이분의 작품이 모의고사에 나온 거야. 그래서 이분이 문제를 풀어보셨어. 4문제가 나왔습니다. 몇 문제 맞히셨을 것 같아? 내가 쓴 시가 모의고사에 나온 거야. 당당하게 이제 풀어보셨겠지. 자, 4문제 다 맞췄다. 는 없네? 3문제. 없네요. 오케이, 그럼 2문제. 반타작이다. 오케이, 몇 명 있고. 1문제. 오케이, 1문제 좀 많고. 손 안 든 사람들은? 제로에 도전할 거야? 제로. 정답입니다. 다 틀리신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셨어. 언론사랑 뭐라고 인터뷰 하셨냐면, 이런 수능 같은 시험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어. 내가 시인이고 내가 이 시를 제일 잘 알고 있는데 작품을 이렇게 잘 아는 내가 다 틀린 게 말이 되냐? 학생들이 뭘 배우는 거냐? 근데 그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질까 안 받아들여질까? 이미 알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야? 작품 자체를 자세하게 알고 정확하게, 얘들아 시인도 틀리는 게 문학 모의고사야. 그치? 작품, 시인, 이걸 넘어서는 출제자의 의도와 출제자가 문제를 출제하는 패턴, 여기에 몰빵이 돼야지만 그게 수능적인 학습이고, 그게 어떤 작품을 갖다 주더라도 풀어낼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분이 역시 시인답게 자신의 분노를 시로 표출하셨어. 시는 굉장히 짧습니다. 자, 너구리라는 시야. 너는 구리다. 자, 일단 너구리의 교훈을 잊지 말자. 수능 문학을 공부할 때, 특히 EBS 공부할 때, 이후에 이제 문학을 공부할 때 작품을 열심히 공부하고 배웠다. 그건 너구리의 교훈에 맞지 않는다는 거. 알겠지? 그래서 너구리의 교훈에 따라 일단 수능식으로 학습하도록 하자. 그걸 아주 명확하게 매 강좌 다루는 게 우리의 문학 본본 강좌입니다. 자, 그래서 수능 문학은 이렇게 해석의 방향을 설정하고 출제하는 것이 반복되는 거야. 이게 출제 패턴이야. 이게 일관된 출제 패턴이에요. 그걸 매 시간 우리가 다루는 게 우리 패턴 강좌야. 자, 그래서 2호 수능의 경향은 1, 6 수능에 그대로 연결이 될 겁니다.
일관된 출제 패턴과 선택지 자격 있는 정보, 이게 우리 학습의 목표라고 얘기하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쌤, 근데요, 일관된 패턴과 선택지 정보라는 말을 다른 사람들 안 합니다. 정말 이런 게 있나요? 그렇다면 왜 아무도 안 하죠?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쌤이 후기를 좀 가져왔어. 왜냐면 쌤의 강의를 들었던 수험생들이 실제로 어땠는지, 실제 성적을 받았는지가 사실 가장 중요하거든. 그래서 일단 이 선배는 현역으로 이제 서울대 의대를 들어갔던 선배인데, 이제 오관왕 인터뷰 영상도 있습니다. 이제 이사 수능이었어요. 이사 수능은 심지어 문학이 굉장히 어려웠던 해거든.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문학을 내가 감으로 풀었는데 이게 맞나? 불안한 거야. 그래서 현장 강의로 왔던 학생이에요. 여름부터 시작해서 종강까지 끝까지 듣고 이 친구가 딱 끝나고 인터뷰할 때 후기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불문학인데 논리적인 근거를 갖고 확신을 갖고 풀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어가 잘 풀리니까 뒤쪽으로 쭉쭉쭉 잘 풀렸다, 이런 반응들. 논리적인 근거는 어디서 나올까? 수능식 학습에서 나오는 거야. 어제 수능 끝났는데 사실 되게 정신없을 텐데 어제도 오늘도 쌤이 연락을 진짜 많이 받고 있어. 모든 것들을 가져오진 못하지만 후기도 고맙게 올려줬더라고 벌써. 그래서 문학 20분 컷 본범 후기, 그리고 이제 쌤은 근데 후기들을 딱 보잖아? 이런 마음이 있다? 점수보다, 사실 점수는 이제 어차피 지나간 거야. 사후적인 거지만, 점수도 점수지만, 쌤 정말 너무 재밌게 국어를 공부했다. 그리고 보이는 게 너무나 달라져서 내가 그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바뀌었다는 게 너무 뿌듯하다. 이런 반응들 쌤, 그게 가장 큰 행복이야. 그래서 쌤이 본본 강좌에서는 국어 공부를 좀 더 재밌게, 좀 더 수능적이지만 스스로의 발전을 내가 정말 느끼면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공부의 재미를 같이 알려줄 테니까 그렇게 한번 우리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자. 그래서 이렇게 짧고 굵다라는 반응이 진짜 많아요. 쌤 거는 강의가 컴팩트하잖아. 그래서 이 친구도 어제 올려준 후기인데 다른 강의들처럼 내신식이겠지? 이렇게 반응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공부를 쫙 해보면 9월, 10월쯤 됐을 때 느끼게 돼. 내가 너무 정보만 축적해 왔는데 적용이 안 된다는 느낌을 막판에까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다른 강의들처럼 내신식이겠지? 어라라? 다르네? 하면서 뒤늦게 이제 본범, 너무 급하니까 본범에서 그냥 점핑해서 바로 파이널 선지를 듣고 바로 시험장에 간 거야. 그리고 나서 수능 문학을 늘 3-4개씩 틀렸지만 이번에는 아주 가뿐하게 다 맞았다. 이렇게 고맙게 후기를 올려준 친구가 어제 있었고요. 그래서 그만큼 쌤의 후기들을 보면 대다수 점수 상승에 대한 후기들이 거의 다니까 쌤이 점수를 만들어줄게. 특히 우리가 올해 누구나 상위권이 될 수 있어. 누구나 내가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패턴이 명확하더라도 얘들아, 이런 게 있어. 예전에 막 19 수능, 17 수능처럼 정보량이 엄청 많고 패턴을 내가 알고 있어도 내용이 너무 많이 붙어 있어서 패턴에 따라 해석을 하더라도 머리에 담아야 되는 정보도 굉장히 많고 시간도 부족한 순간, 이럴 때는 국어 공부하는 시간을 좀 더 투자해야지. 이 패턴이 더 확실해지게, 패턴을 완벽히 체화하고 문제를 많이 다뤄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알잖아? 킬러 문항의 배제의 핵심이 뭐야? 지문의 정보를 덜어냈다야. 어제 브리핑 핵심이 그거였잖아. 킬러 문항은 역시 배제됐다. 정보를 확 줄였다. 배경 지식 필요 없다. 문항 마찬가지. 많은 걸 안다고 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 기조는 바뀌지 않거든요. 언제까지? 개정 교육과정 나오기 전까지는 안 바뀌지. 적어도 내년까지도 안 바뀌죠. 그지? 이 기조는 유지가 될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어에 정말 많은 시간을 그저 문제풀이에 대한 그 만족감을 얻는 데서 국어 시간을 소모하지 않아도 점수를 아주 짧고 효율적으로 잘 낼 수 있어. 다른 과목도 잘해야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서는 이렇게 선배들이 늘 쌤의 강의에서는 가장 실전적이다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해. 그래서 이 선배도 마찬가지로 뭘 해야 될지 기준, 틀, 명확한 일관된 패턴, 이게 쌤의 강의의 대다수의 내용들이니까 그런 부분들 쌤의 강의에서 확실하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강좌는 이걸 배우는 강좌고요. 근데 이제 우리 교재를 올해는 교재 개정이 굉장히 많이 됐어. 일단 쌤이 그 교재에 대한 얘기를 살짝 해보면 작년에 이제 이런 반응들이 좀 있었지. 쌤 내용은 너무 좋은데 디자인 개구림, 이런 반응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드물주. 심지어 쌤이 미미민훈 채널에 나갔을 때 그때 이제 그 교재 후기에 뭐가 있었냐면 세기말적 디자인,
세기말 푸세식 화장실에서 눈을 들면 보이는 디자인. 세기말 푸세식은 어떻게 알아? 그런 반응. 그 쌤이 올해 디자인 싹 교체했고, 더 중요한 건 디자인만 교체한 게 아니라 올해는 개정사항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교재 앞부분에 아예 패턴 가이드, 출제 포인트 명확하게 딱딱 떨어지게 다 정리를 해놨어. 그래서 이 부분들은 쌤이 교재 가이드 영상이 따로 있으니까 교재 가이드에 대한 설명들은 쌤이 거기서 또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목차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교재가 2권이야. 그래서 운문편, 산문편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강의의 방향은 동일할 겁니다. 쌤이 OT에서 말했던 부분들을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게끔 강좌가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교재 차시는 16차시인데 강좌 차시를 이제 포함하면 OT를 이렇게 쭉 해서 포함하게 되면 한 26차시 정도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아마 이 강의를 12월 달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많이 듣기 시작하는데 쌤 강의는 사실 막판까지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특히 본봄은 더 그랬어. 본봄 문학은. 근데 이제 강의가 12월 초면은 뭐 다 완강이 되어 있을 거니까 그렇게 차근차근 따라오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올해는 이제 체화서도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체화서는 우리가 강의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이제 내용 안에서 같이 문제를 풀면서 이제 체화하는. 왜냐면 이게 굉장히 요청이 많았었어. 그래서 작년에 쌤 부교재 없나요? 요거를 연습할 만한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쌤이 작년에는 기출에 적용해라. 왜냐면 적용이 똑같으니까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는 좀 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쌤이 선별한 내용들을 가지고 체화 연습을 할 수 있게끔 부교재가 같이 나가니까 그렇게 체화 훈련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대한 가이드는 강의에서 쌤이 좀 더 자세하게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강의를 통해서 쌤은 명확하게 이거는 약속할게. 수능 문학에 대한 애매함은 확실하게 없애버리고 명확한 출제 패턴과 문학 작품군을 독해하는 방법, 선지 출제 포인트를 내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아는 방법, 이거를 개념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기도 하고 가장 첫 단추를 잘 꿰란 말이 있잖아. 그래서 가장 수능식으로 만들어 줄 테니까 우리 단기간에 실전 감각을 빠르게 형성해 나가고 그 이후에 충분한 시간 동안 반복하고 체화하고 연계 학습하면서 올해 수능을 탄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자. 페르, 아스페라, 아드, 아스트라를 품고 시험장에 들어갔다고 말하는 선배들이 많더라고요. 고난을 넘어 별을 향하여란 뜻이야. 이제 우리의 여정의 시작이니까 자, 우리 힘내서 좀 더 같이 끝까지 달려가 보도록 하자. 수능날 저렇게 웃을 수 있게끔 우리는 그럼 강의에서 보도록 하자.